자요. 페이지요. 어디로 보시냐면, 여러분요, 앞에 잠깐 1페이지요. 다시 오세요. 1페이지에 잠깐 안 했는데요. 이런 거기 보면 법률 행위를 우리가 했고요. 법률의 규정을 아직 안 했어요. 법률의 규정. 기억나죠? 자요. 그러면 지금부터요. 거기를 잠깐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 2강이요. 2강이 법률 사실인데요. 법률 사실이요. 법률 사실, 이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면, 여기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말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요,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이 청약을 하죠? 이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 사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하고 승낙이 있잖아요. 이것을 합의가 있죠. 합의. 방금 우리 합의란 말 봤죠? 합의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계약이라고. 합의가 있다, 합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법률 요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건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원인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이 계약에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고,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 그럼 이 법률 효과, 이것을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 효과, 이 결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다른 말로 내용이다. 이렇게. 목적이다, 내용이다. 왜냐? 여기 법률 행위죠. 여기 봐봐요. 여기 계약이죠.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예요? 갑은 대금을, 을은 등기를 요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뭐냐?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계약을 체결한 목적, 다른 말로 이것을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 요건은 아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률 행위가 있죠. 우리가 법률 행위는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뭐가 있다?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합동행위는 거의 거의가 아니고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단독행위하고 계약이죠. 그럼 봐봐요. 두 가지가 비교가 되네. 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러면요, 단독행위가 아닌 것, 계약, 계약이 아닌 것, 단독행위. 이게 또 시험에 나와요. 이것은 나중에요, 좀 이따 보면 뒤에 페이지에 박스로 만들어놨어. 4개. 그 4가지만 꼭 시험에 나와. 다른 건 시험에 안 나와. 여러분, 시험을요, 아무 데나 집어넣어놓고 문제 만들지 않아요. 알겠죠? 사람들한테 뭐 한 것을 하죠? 헷갈릴 수 있는 것을 문제로 만들지, 아무 데나 단독행위가 많다고 해서 아무 데나 그냥 단독행위 하나 집어넣고 계약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어. 4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 있고요, 상대방이요 없는 것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방금 문제 봤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죠. 비교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다?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하나는요, 단독과 계약.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또 굳이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법률 행위가 아닌 것. 알겠죠? 그럼 뭘 묻는 것이다? 뭘 물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을 묻는 것이다. 이 말이죠. 법률의 규정을 법정이라고 그래요. 법정. 그럼 법률의 규정은 뭐다? 봐봐. 법률이 뭐죠? 민법이죠? 규정이 뭐죠? 제 몇 조, 이 말이에요. 제 몇 조, 이렇게. 민법 제 몇 조, 이걸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죠. 이것은 굳이 우리가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나중에 민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리버리해도 좀 있으면요, 빠른 친구들은요, 보통 3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어린 친구들은요, 그냥 민법 같은 거, 이거 뭐죠? 그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2번, 3번 들어가지고 빨리 그냥 정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동영상을 많이 듣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단 그 법의 규정은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와가지고 민법 전문에 여기에서 이 말이 중요하냐 저 말이 중요하냐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요, 나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렇게 묻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4가지는 알아보자. 봐봐요. 이건 법률행위죠. 그런데요, 법률행위인데요, 법률행위요, 이 법률행위에 준한다, 준 이런 말이죠. 준 이렇게 준이란 말이 뭐예요? 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도 아니다. 준이라는 건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법률 규정이죠.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처럼 취급하는 거죠. 처럼 준한다. 법률행위에 준한다. 법률행위는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준이란 말 항상 그거예요. 준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아닌데 물권행위처럼 취급한다 이 말이죠. 준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아닌데 소비대차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준 소비대차. 준 물권행위.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다? 준 법률행위.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아닌데 이 말이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부당이득. 부당이득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 그래 있고요. 불법행위 이렇게. 사무관리가 뭐예요? 그럼 사무관리는 옆집이 여행 갔는데 겨울에요. 파이프가 동파돼 가지고 물이 새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내가 수리할 필요가 있어 없어? 내가? 없지만 그래도 옆집이니까 수리공 불러가지고 내가 수리공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파이프를 수리해준다 이 말이죠. 그걸 사무관리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사무관리. 그다음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죠.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과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죠.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부당이득 알죠? 들어봤죠 많이. 불법행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2가지다가 준법률행위 이렇게.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에 의해서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원인이 돼서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부당 이득이 있으면 그 이득을 반환해야 돼. 반환. 불법 행위가 있으면요, 손해를 배상해야 돼. 손해를 배상. 이것이 바로 뭐냐? 법률 효과거든요.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돼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아까 말했죠.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한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기억나세요? 전 시간에 했던 거?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는 말로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 원의 청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법률 효과, 즉 돈을 얼마를 받기를 원한다? 1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런데요, 여기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법에 다 규정돼 있어. 다 법에 다 돼 있어.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당 이득하면 그 이득 반환해라. 불법 행위하면 손해배상해라. 법에 딱 나와 있다고. 알겠죠? 법률 효과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법에 다 나와 있어. 법률 효과가. 그것을 말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럼 봐봐. 여기 재밌는 말이죠. 여기요. 이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 이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됐죠 지금? 그러면 이건 뭐다? 원인이고 결과죠. 그래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원인이 아닌 것은 뭘 물어? 결과를 묻는 것이다. 방금 우리 문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요, 단독행위 뭐 있고 계약 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빼면 나머지가 뭐다? 법률의 규정, 완전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법률 효과는 딱 2가지야. 등기 청구권하고 대금 청구권하고. 등기 청구권하고 대금 청구권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자, 민법 총칙 1번이요. 법률의 규정.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죠 거기요? 맨 첫 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 법률행위 바로 밑에 법률의 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 뭐라고 나왔어?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여기 1페이지 여기 첫 장. 알겠죠? 그래가지고 부당이득,
존 법률행위, 사무관리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것을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한 장 더 넘겨. 한 장 더 넘기면 이것도 여러분요 우리의 시험에 가끔 잘 나오는 분야죠. 자, 한번 보죠. 여기 일단 잠깐 지우고 이것은 좀 있으면요 바로 이것하고 바로 또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은 뭐란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 법률 요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 법률 행위,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다시 법률 요건은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 근데 법률의 규정은 따로 공부 안 해. 왜 그래요? 어차피 법이 나와 있으니까 법 읽으면 돼. 여러분 눈 다 있죠? 나중에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법률 요건 그러면 그냥 뭐로 본다? 그냥 뭐로 봐? 법률 행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약은 법률 행위니까. 알겠죠? 법률 행위 이렇게. 그런데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했고 채권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채권, 채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요.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한다.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민법이 조금 어려운 것은 첫 시간에 했던 것하고 다는 아니지만 첫 시간에 했던 것이 둘째 시간에 셋째 시간에 했던 것이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이 돼. 한두 가지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습을 하지 않으면 언제 배웠다는 거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것은 앞에서 했던 것이 계속 뒤에 나오니까 알겠죠? 조금만 신경 쓰면 연결이 돼가지고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장단점 다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를 하면 계약을 체결 하면은 이를 채권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채권이죠?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권리를 뭐라 한다? 채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잖아요. 등기.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 앞으로 바뀌어요? 을 앞으로 바뀌어요. 소유권이 바뀌어요. 소유권을 뭐라 한다? 물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채권행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등기 의무하고 대금 의무가 있죠. 의무가. 그래서 이것을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계약인데요.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란 의무가 있어죠. 이란 의무를 뭐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이행의 문제. 그래서 여기요. 이행의 문제, 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무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무불행이요 이렇게. 채무를 불행하면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요 법의 논리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행위 의무가 있고 의무가 이러면 국방의 의무가 있죠. 어디 가야 돼? 군대 가야 되죠. 유승준이 국방 의무인데 갔어 안 갔어? 도망갔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채무불행인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의무가 있고 이행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의무가 있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이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계약 법률행위 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무는 어떻게 했냐면 569조에 보면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물건이 갑의 것이죠. 갑의 것인데요. A가 B하고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계약을. 참 신기하죠. A가요 B한테 계약을 해요.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그래서 우리 569조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다른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떨 필요는 없죠. 왜요? 계약을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요 갑이 을이요 A가요 갑한테 등기를 받아와가지고 B한테 등기를 해주면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의무 부담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집에 대해서도 계약할 수 있고 남의 집에 대해서 임대차, 월세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가요 남의 집에 월세를 살아. 방 4칸이에요. 그런데 방이 2칸이나 남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한테 방 한 칸 다시 월세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자기 집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도 월세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우린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계약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요, 갑이한테 등기 안 해주면은 우리 A가 B한테 등기 못 해주죠. 그럼 B가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열 받으니까 쌍칼 두고 누구 쫓아가? A한테 쫓아가겠지. A한테 판 사람한테. 그것을 뭐란다?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 되고, 만약에 그 계약한 것을 이행을 못했을 때는 그것을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의무 부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권행위죠. 이 물권행위는 뭐다?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행위란 말이 무슨 말인가? 처분행위는 이행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갑은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른갑한테 잔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행할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행에 문제가 없다?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줬어. 등기. 갑이 을한테 등기해줬어. 그러면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등기해줬어. 끝이잖아요. 을이 갑한테 잔금 줬어.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은 더 이상 이행에 문제가 없다. 그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분행위는요, 누가 한다? 처분 권한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 권한자는 누구다? 등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처분 권한자가 있는데 처분 권한자가 하지 않죠. 처분 권한자가 있는데 처분 권한이 없죠.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처분 권한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응?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그럼 물권행위가 뭐냐? 물권. 여러분 이제 기초원을 들었으면 다 아는데요, 물권은 뭐가 있냐면 소유권하고요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제한물권 중에 세 가지만 나오는데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요. 세 가지만 하는데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이렇게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을 이전하고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요, 반드시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물권행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좀 이거 써야 되겠네요. 물권행위하고 비슷한 게 준이야. 준 물권행위. 그럼 봐봐요. 준 물권행위는 물권행위다 아니다? 물권행위는 아닌데 물권행위처럼 취급을 한다. 물권행위처럼. 알겠죠? 준 물권행위 뭐가 있다? 채권 양도요. 우리 봐봐, 채권이죠? 채권 양도 채무 면제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자, 봐봐. 아무튼 이행에 문제가 없어야 되죠? 자, 요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갑이 1억 원의 채권이 있죠?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이 갑이 5월 1일인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을한테요 돈 좀 갚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10월 1일 날 돈을 갚는다는 거예요. 계약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요 이 채권을 팔아먹어야 되겠죠? 그걸 채권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요 이것을 병한테 넘겨. 언제요? 5월 1일. 채권을 양도해. 그러면 채권을 양도할 때 뭐만 주면 돼요? 차용증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더 이상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잖아요. 채권인데 이행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은 물권행위인데 얘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그럼 어떻게? 채권은 이행에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채권인데 이행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물권행위를 따라하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권행위하고 비슷하다. 준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 한다? 준물권행위. 이렇게 준물권. 그래서 준물권행위와 물권행위를 따가지고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없으면 무효이다. 의무 부담은요, 그 의무를 부담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남의 물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계약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것을 보면서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예적 그림 한번 봐봐요. 예적 그림 보면 법률 요건 채권행위라고 되어 있죠? 채권행위는요, 매매, 증여, 교환, 예약, 임대증은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자, 어디를 보시냐? 노노노. 왼쪽에 그림을 봐. 2번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맨 위에 제목 물권행위. 노노노노. 거기 보지 말라고요. 그림을 보라고요. 거기 왼쪽 오른쪽은 글씨잖아요. 왼쪽 그림. 거기 보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이 있죠? 법률 요건을 보면 노란색으로 채권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의무 부담행위죠. 569조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긴다. 그렇게 됐죠? 그럼 채권행위가 뭐냐?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그랬죠? 계약. 그래서 매매, 증여, 교환, 임대차, 매매. 그러면 여기 예약은 동그라미 되어 있죠? 예약은요, 거기다가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언제나 채권 계약 이렇게. 그러니까 예약이 동그라미 되어 있어. 언제나 채권 계약 이렇게. 그래서 그럼 시험에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요,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1번 매매, 2번 교환, 3번 증여, 4번 뭐 임대차, 5번 채권양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계약이 뭐다? 계약이 채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봐봐. 물권행위 봐. 물권행위는 뭐라고 한다? 그것은 소유권 줄과. 소유권 얘기할 때 소유권 줄과. 맨 위에 제한물권 줄과. 그걸 뭐 물권행위 보면 그 위에 하살표 해가지고 소유권 돼 있고 제한물권 돼 있죠? 제한물권 줄과. 제한물권이라서 지상권 점 찍고 전세권 점 찍고 저당권 설정 점 찍고 소멸.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소멸, 전세권 소멸, 저당권 소멸 이 말이죠. 설정이나 소멸 이렇게.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것을 말한다? 물권행위다. 물권행위, 이 행위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무권한 자가 뭐죠? 무권리자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처분하면 뭐라고 그랬어? 무효 동그라미. 준물권행위는요, 물권행위가 아니다? 아니지만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이죠. 채권양도, 채무면제. 채권양도, 채무면제가 대표적이다. 아시겠죠? 채권양도. 근데 우리 시험에는 두 번 다 채권양도로만 시험에 났어. 아시겠죠? 자, 이제 오른쪽 글씨. 요약정리를 봐. 4번 의무 부담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자, 1번 오른쪽에 글씨를 보라고요. 의무 부담행위. 아니, 오른쪽 페이지. 자, 의무 부담행위는 무권리자도 의무 부담행위를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줄,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경우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처분행위는 물권행위. 바로 옆에 준물권행위.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끝에요. 처분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출연행위만 봐. 여기 봐봐. 이러면 출연행위 거기는 잠깐 이걸 써야 돼. 우리가요, 출연행위가 있고요. 출연행위가 있고, 여기요, 비출연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 출연행위다 그러면요, 여기 유상행위하고요, 여기 무상행위 이렇게 써놔. 이렇게. 그러니까 출연행위는 유상행위도 포함되고 무상행위도 포함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볼까요, 여기요? 자, 출연행위 뭐죠? 출연은요, 내 자신의 재산은 다운되고 상대방은 업되는 것을 출연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출연은 다운되지 않거나 업되지 않는 것을 비출연이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한번 해볼까요? 갑이 원래 병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갑이 병하고 계약하지 않고 갑이요, 이것을 을한테요, 대리권을 주는 거 있어. 대리권을 주어서 을한테요, 너가 내 집 좀 팔아주라 이렇게. 그럼 갑이한테 집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죠. 이 상태에서 이 대리는 재산이 올랐어, 오르지 않았어? 오른 것이 없죠. 남의 집 팔아주는데. 집 팔아달라고 그랬죠? 아직은 재산이 다운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대리권 주는 것은 비출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다? 내 자신의 재산은 뭐? 다운. 상대방은 뭐다? 업. 이래야 돼. 그럼 여기 봐봐. 유상하고 무상이 있죠? 이것은 대가성이 있는가 없는가? 대가성이요. 대가성이 있는가? 그러면 대가성이 없는가? 이 말이죠. 아무리 주고받아도 대가성이 없으면 무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대가성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매매요. 매매를 보면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아? 대금을 받죠? 대금을 주는 대가로 등기를 받죠? 그러니까 이걸 매매를 받는다. 매매를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를. 이걸 증여 한번 볼까요? 증여 한번 볼까요? 증여는요, 갑이 을한테 주죠? 갑은 을한테 주는데, 을은 갑한테 주는 것이 있어, 없어? 공짜로 주니까 없죠? 그것을 대가성이 없으니까 무상이라고 그래. 이러면 아까요? 이러면 그 가래떡 먹었죠? 가래떡 먹으니까 미안하니까요. 가서 커피 한 잔 사다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래떡 값으로 커피를 줬으면 대가죠. 그런데 고마우니까 준 거잖아요. 그건 대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건 유상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유상이 아니에요. 항상 주고받다 해서 무조건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여기. 자, 이건 봐봐요. 자, 증여도 이건 증여를 볼까요? 공짜로 주는 거. 갑이 을한테 공짜로 주면은 갑의 재산은 뭐가 돼? 다운. 을의 재산은 뭐가 돼? 업이죠? 다운되고 업이죠? 그걸 출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행위는 출연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요, 매매를 볼까요? 매매. 갑이 을한테 등기해 주죠? 그럼 갑의 재산은 뭐가 돼? 다운. 을의 재산은 업이죠? 대금을 주죠? 대금. 돈만 가지고 보면 을의 재산은 뭐고? 다운. 그러면 갑은 돈 받으니까 업이죠. 다운업이죠? 이것을 출연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출연행위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거기요. 출연행위는 자기의 재산을 다운, 타인의 재산을 업 시키는 것이다. 증가. 그래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비출행위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운되지 않거나 업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대부적인 게 뭐다? 대리권 수여다.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 비출연행위다. 알겠죠? 대리권 수여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표시,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에 요식하고 불요식이라고 되어 있나요? 불요식행위에다가 가로 여기다 써. 불요식에다가 뭐라 쓰냐? 특별 성림 요건이다. 이렇게. 특별 성림 요건 이렇게. 그래서 특별 성림 요건 이렇게 썼어요. 자, 그것을 특별 성림 요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요. 이제 여러분요, 이제 법률행위 우리가 이제 종류를 한번 바꿔요. 이게 이제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뭘 보냐. 여기 법률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법률 사실이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법률 사실이죠. 이 법률 사실이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또 비교하네, 또 비교. 여기 봐. 법률 사실 나왔죠? 두 개가 비교해. 이걸 용태라고 그래, 용태. 이걸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요,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뭐예요? 칠판만 보고 얘기해. 다른 건 얘기하지 마. 칠판에 나와 있는 대로만 얘기해. 괜찮으니까. 사건이 뭐예요? 사건? 교통사고 그 사건 아니에요. 법은, 우리 말하는 법은, 내가 여기만 보고. 아니,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 여자는 뭐가 아니다? 남자가 아닌 거죠. 사건은. 용태가 아닌 걸 사건이라고 하죠. 칠판만 보고 얘기하라니까. 용태는 뭐가 아니다? 사건이 아니다. 사건은 용태가 아니다. 그럼 법률 사실은 뭐다? 용태와 사건을 포함한다. 용태는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것들은 다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이걸 보면서 가야 된다고. 별거 아닌데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용태가 뭐냐면, 용태는요, 인간의 정신작용에 따른 태양이 뭐죠? 태양? 선? 이거 아니에요, 태양. 태양이라는 것은 분류한다, 나눈다, 구별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인간의 정신작용? 참 어려운 말이죠. 아무리 학문이라고 정신작용이요? 정신이 뭐를 작동을 하나요? 알겠죠? 자,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법적인 용어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용어들을 분류를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럼요, 용태는 뭐죠? 용태, 이제 이걸 봐. 이걸 보면서 사건은 뭐예요? 인간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야. 시험에 뭐라 나왔냐? 다음 중에서 맞는 것 틀린 것은 인간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시간의 경과, 시간. 시간의 경과는 이게 두 가지가 다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왔냐? 인간의 정신 작용에 의하지 않는 시간의 경과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그 말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작용 용태. 정신 작용과 관계가 없는 것 법률 사실이다. 아니요,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럼 생각해봐요. 저기 봐요. 뒤에 지금 시간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저 시계는 그냥 일반적인 시계가 아니고 아무렇게나 빼놨다고요. 나중에 코드 꽂으면요,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요. 1초도 안 틀리고. 저게 그 뭐죠? 시계가 좀 비싼 한 10몇만 원인가 되죠? 저게 인공위성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바로 그냥 시간이 바로 뭐죠? 되는 거예요. 이때 뽑아놨다가요, 1시간 있다 딱 찌르면 다른 시험들, 다른 시계들은 그 시간, 전에 있던 시간대로 나오잖아요. 저건 그냥 바로 그냥 현재 시간을 나타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요, 오늘은요, 이거 공부를요, 오늘 할만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요,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가게끔 코드를 뽑아버렸어. 그러면 시간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흐른다. 뭐가 멈췄다? 시계가 멈춘 것이지. 시간은 뭐한다? 흘러간다 이 말이죠. 왜요? 나는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뽑았잖아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그걸 말한다? 내 생각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이. 그래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간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 말은 그걸 얘기하는. 그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거꾸로 매달리면 이거 어때요? 시기가 멀미해가지고 더 이상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알겠죠? 빨리 가든지 그래도 간다 이 말이죠. 그 시간의 경과 이렇게. 죽고 사는 거, 생과사, 죽고 사는 거. 내 멋대로 죽고 살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나 어제도 얘기했는데 어떤 그 아가씨가요, 자기네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하필이면 그 밑에가 이제 그 소방관들이 그 에어매트 깔아놨잖아요. 그 옆으로 떨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상을 입었는데 목숨은 아주 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자기는 죽기 위해서 떼내린 거잖아요.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죽어 못 죽는 거예요. 생과 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내 생각, 정신적,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요, 이 용태 중에서 용태는 외부적 용태, 외부적, 이런 외부적 용태, 말을 봐봐, 말을.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만 봐봐. 용태는 생각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생각을 외부로, 밖으로 드러냈다. 그걸 뭐란다? 이걸 행위라고 하죠.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밖으로 실천하는 것을 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 너 그런 행동이 뭐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행동은 그냥 나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두수는 생각을 항상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내부적 용태죠. 내부적 용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중요하지 않고 여기는 뭐가 있냐?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어. 이것만 하면 돼. 우리 민법에서 선의는 뭐다? 선의는 뭐를 모른다. 악의는요, 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무슨 강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악이에요. 오늘 강의 시간 뭔지 모르고 책 엉뚱하게 가지고 계시면 꼭 온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그건 선이에요.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선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선이란 말은 뭘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얘기한단 말이죠. 아, 저분은 설명해줘도 전혀 모르는 거 있지. 아, 당연히 모르죠. 아직 강의를요 많이 안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학생들끼리는요 그런 거 신경 안 써. 7월달쯤 되면은 여러분처럼 빨리 온 사람이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늦게 온 사람은 당연히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공부하는 것을 같이 이제 처음 와가지고 이분한테 물어봐. 7개월 됐는데 이분은 이제 지금요 점수 60은 나오면은 이렇게 기초 강의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 강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그래서 이분은요 핵심 유학이라든가 짤막짤막한 테마만 듣겠죠. 자기가 부족한 것만.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물어보죠. 공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테마만 들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뭐만 들어요? 테마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하고 레벨이 다르잖아요. 이게 레벨이 다르니까 이걸 자세히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알려준 사람도 어떻게 공부하는지 까먹은 거예요. 왜? 어떻게 어리버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60점이 돼가지고 알고 있는데 딱히 뭐 때문에 알았다고는 못하고 테마 강의를 들었더니 머릿속에 쏙쏙 박히면서 문제가 풀리더라. 그러니까 나는 테마를 들었다. 이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을 할 때 뭔가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하는 것은 사실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 민법에서는 모른다 선의, 안다는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외부적인 것은요, 이것은요, 적법행위가 있고요. 적법행위가 있고, 위법행위가 있어. 그럼, 이러면, 위법은 뭐죠? 위법은 뭐가 위법이죠? 여기만 보고 얘기해. 위법행위는 적법행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위법행위는 뭐가 있다? 아까 방금 했습니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있어.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이것을 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무슨 행위다? 적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봐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용태는 정신작용이다. 이것만. 사건은 정신작용이 아니다. 그것이 뭐다? 시간의 경과다. 그 다음에 선의는 뭐다? 필요 없어. 내부적으로 필요 없어. 선의는 뭐다? 모른다. 악의는 안다. 그 다음에 위법은 뭐다? 위법은 뭐다?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다. 위법행위는 뭐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이것만 딱 알면 돼. 더 이상 분류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다 지우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적법행위가 있다고 그랬죠? 적법행위 중에서 여기에 뭐가 있냐? 법률행위가 있어.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이렇게. 여러분 봐봐. 여기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는 여기 있잖아. 준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하죠? 법률 요건에 속하지 법률행위, 법률 사실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를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법률행위에 들어있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죠?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 의사표시 여기 있잖아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여기 뭐가 있다? 단독이 있죠? 계약이 있죠? 그 다음에 합동행위가 있잖아요. 합동행위. 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가 똑같은 말이에요. 단독행위는. 알겠죠? 6개, 8개. 뭐가 있다? 면제. 그 다음에 상계. 그 다음에 추인. 철회. 무권들에서 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것은 뭐가 있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있죠. 내가 지금 재단법인 네 가지죠. 네 글자죠. 왜 지금 이걸 나오냐? 이 두 가지가 비교되죠?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거 뭘 물어봐? 의사표시가 아닌 거? 준법령이. 법률행위가 아닌 거? 준법령이. 의사표시가 아닌 거? 준법령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이거 잘 나와.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준법령이는요? 준법령은 표현행위가 있어. 여기요. 표현행위의 반대가 뭐죠? 표현 안 된 거죠? 아닐 비자. 비표현행위라고 그래요. 비표현행위를 뭐라 한다? 이것을 사실행위라고 해요. 자, 이제 지금부터 봐봐. 자, 봐봐. 우리가요, 여기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죠. 이것은 뭐다?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죠? 없으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 없으면 뭐라고 그래?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1페이지에서 법률의 규정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준법률행위. 그래서 준법률행위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법률의 규정이죠. 우리가 법률 요건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법률 요건은 두 가지. 하나는 뭐?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구조를 알고 나서 그 구조를 가지고 응용하면 돼.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두 가지. 하나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의 규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규정 이렇게 두 가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준법령위는 봐봐. 의사표시가 아닌 것, 준법령위. 준법령위가 아닌 것, 의사표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시험에. 그 다음에 여기요. 이 표현의 비표현은 순수 사실행위가 있고요. 여기 혼합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가 있어요.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가 있고요. 관념의 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가 있고 이렇게.
여기 의사의 통지를 뭐가 의사의 통지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냐가 절대로 중요하잖아. 감정 표시는 용서예요. 용서. 앞에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뒤가요. 아무튼 최고 또는요 독촉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거절 이렇게. 여기 뒤가 통지란 말이나 승낙이란 말이나 승인이란 말이 있으면 승인 이런 말이 있으면요. 이것은 무조건 관념의 통지로서 이 두 가지는 전부가 다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행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하고 내가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것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지. 비슷한 유사점이 뭐예요? 유사한 게 뭐예요? 뭔지 몰라요? 글자가 다 두 글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글자가 두 글자니까. 여기요 의사표시도 다 두 글자죠? 밑에도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도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요.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니까. 다음 중에서 준법률행위 아닌 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시험이 나오니까 일단 암기를 해야죠.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씩 나오면 문제를 내는 놈은 보너스 문제라고 내. 당하는 우리는요. 알겠죠? 개미가요. 어때요? 코끼리 발에 밟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떠나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되게 유용하게 많이 써먹어요. 지금 암기할 때는 조금 어려운데.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일단 그러면 여러분요. 뭐냐?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두 가지가 비교되니까 의사표시가 아닌 것, 준법령이. 준법령이가 아닌 것, 의사표시.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봐봐요. 앞에가 무슨 말인지 절중이 아니에요. 먼저 최고 봐봐요. 무건대리에서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 읽지 마. 항상 맨 끝으로 동그라미 최고. 그러면 그것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령이. 알겠죠? 여기가 추인이죠? 무건대리에서 본인의 중요하지 않아. 맨 끝에가 추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알겠죠? 무건대리에 있어서 선의의 상대방의 중요하지 않아. 철회권 이렇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의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동이란 말이 중요해. 채무불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계약에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해제란 말만 중요해. 그럼 맨 끝에가 해제죠? 그럼 그것은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최고 거절이나 통지 승인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령이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어떻게 시험이 나왔냐면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 그래서 1번 면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최고는 의사의 통지, 통지는 관념의 통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고전적인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 먼저 문제가 나온 것을 먼저 한번 확인하자 말이죠. 여러분 페이지 봐. 페이지요. 여러분 법률 사실 거기에서 오른쪽 그림, 오른쪽 맨 밑에 사건 다음에 문제 하나 혹시 있나요? 문제 하나 있어요? 자, 그 문제를 한번 봐봐. 그 문제를 보면 뭐라 나왔죠? 다음 중 준법률행위 줄거봐. 그러면 준법률행위가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준법률행위가 아니고 뭘 물어? 뭘 찾으라는 거야? 이 말이 뭘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찾으라는 거 봐봐. 여기 준법률행위가 아닌 거. 의사표시를 찾으라는 거잖아. 법률행위 의사표시. 그래서 그러면 맨 끝을 봐봐. A가 B와 사가 백상자에 대한 매매 계약. 매매는 뭐죠?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매매니까. 매매 계약이니까. 2번은요? 맨 끝에 뭐라 나왔어? 촉구. 3번은요? 가운데 뭐라 나왔어? 통지, 반통지. 이런 거 봐봐. 이런 글자를 찾아내야 돼. 지금 사원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행위, 통지. 그 다음에 4번은요?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에 대한 승낙, 연착의 통지.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묶어. 3번하고 4번을 뭐라 한다? 줄 써, 거기다가. 관념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이렇게. 됐죠? 보는 눈. 그다음 2번하고 5번을 묶어. 이런 5번은 뭐예요? 5번 최고죠? 여기 봐봐, 여기. 최고 나왔네? 최고죠? 써, 거기다가 2번하고 5번을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이렇게 얘기를 해.
됐어요? 여기 다시 여기 이제 봐. 여기 이제 봐. 문제 이제 한번 풀어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는 걸 대강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최고 거절이라든가 통지 승인 승낙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냐? 봐봐요. 의사의 통지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가 시험에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최거 이렇게 최거, 의최거, 관통상. 여러분요, 우리가 관통상을 입었다. 총 맞으면 어떻게 해요? 관통상을 입죠?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암기해요. 관통상, 관용 통지, 통지 승인 승낙. 다시 뭐라고? 통지 승인 승낙. 그냥 암기해 어거지로. 나도 몰라 이거 왜 그런지. 알겠죠? 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리하지도 않는데 가끔 이러니까요. 의사의 통지, 의최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요 무작정 암기하라 했더니 한 학생이 얘기했어.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 자기는 그렇게 암기한다.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하든지, 의최고로 하든지, 관통상을 입었다고 하든지. 됐죠?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다. 이걸 정확하게 하라 이 말이죠. 의최고, 관통상. 의최고,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의최고, 관통상.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 의최고, 관통상.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깔끔하게 끝나. 알겠죠? 다시 뭐라고? 준법률행위는 뭐라고? 의최거, 관통상. 다시 의최거, 관통상.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글자 수가 딱 다 두 가지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순수사실은요, 매주. 이런 거 혹시 매주 알아요? 매주? 매주가 발명한 것 중에서요 가장 토속적이고 냄새도 좋은 것이, 순수한 냄새가 있는 것이 뭐예요? 청국장. 매주가 매주 혹시 안 본 사람 있어요? 매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자연인을 봐야 돼요. 알겠죠? 매주가 발명하다 순수하다 이 말이죠. 순수. 여기 혼합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요, 여러분 사부한테 꼭 합격하고 선물할 때는요 혼합해서 선물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비싼 거 사다 주면 뭐해? 그 사람 싫어하면, 체질 안 맞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선물은 뭐니 해도 계속 얘기하지만 종합 선물 세트가 짱이에요. 껌 들었죠, 초콜릿 들었죠, 빵 들었죠. 그 중에서 하나라도 그 사람 입맛에 맞은 게 있어 없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선물은 뭐가 짱이다? 혼합이다. 종합 선물 세트.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어떻게 한다? 혼합 선물 세트. 혼합. 자, 매주가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뭐다? 청국장. 매주가 순수사실행위. 매주가 발명. 혼합은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혼합이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시냐? 방금 그 문제 풀었던 거 맨 위에 봐봐. 맨 위에 보면 비표현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비표현행위 되어 있어? 우리 것을 뭐라고 그래? 사실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순수. 동그라미 해봐. 조그맣게. 글자 다르죠? 매, 주, 가, 발명. 돼 있어, 안 돼 있어? 매작물이 뭐죠? 땅 속에 있는 거 발견된 어떤 통일신라 시대에 있던 부장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주소, 가공이 뭐죠? 이렇게 봐봐. 이렇게 만드는 걸 가공이라고 하죠? 우리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그 다음에 발명. 자, 매주가 발명. 매가 뭐라고? 매작물. 주소, 가공 만드는 거. 발명, 특허법상 발명. 매주가 발명. 이걸 뭐다? 순수사실행위다. 이해됐나요? 자, 혼합은 봐봐. 아까 사무관리 했죠? 옆집에 이사 갔는데 파이프 터진 거. 부부의 동거. 무주물이 뭐죠? 산토끼는 주인이 없죠? 주인이 없는 물건이다. 무주물이라고 그래. 무주물은 누구 거죠? 먼저 때려 잡는 사람 거죠? 그걸 선점이라고 하는. 선점, 먼저 선자.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이 뭐죠? 비 오는 날 학원 올 때 우산 가지고 왔다가 갈 때는 비가 개가지고 깜빡 잊고 우산 놓고 집에 가죠? 유실물에 가죠. 유실물은 물건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버리면 소유권 포기라고 그래. 그런데 집에 가서 이러면 학원에 전화하죠? 내 우산 좀 보관해 달라고. 알겠죠? 그걸 유실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선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사부 선물. 나중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알게 돼. 유실물, 유실물, 선물, 선물,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사부 선물, 혼합이다. 매주가 발명 뭐다? 순수. 그 다음에 의최거, 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관통상.
관념의 통지, 관통상.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승낙. 관통상이라고 읽고 말하고 읽을 때는 승으로 읽어. 알겠죠? 관통상,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이다. 알겠죠? 의체거, 관통상. 시작. 의체거, 관통상. 둘 중에 뭐다? 준, 법률행위. 의체거, 관통상. 그러면 순수 뭐다? 순수? 순수. 매주가 발명. 윤택이 기억 안 나요? 윤택이? 자연이 보면 자연을 보면 매주만 만들잖아요. 알겠죠? 매주가 발명. 매주. 순수 사실행위. 그 다음에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어떻게? 혼합. 사부 선물 혼합. 그 다음에 매주 순수. 매주가 발명. 그렇게. 됐죠, 지금? 이건 지금 잘 아는 게 안 돼요. 관계없어. 앞으로 나올 때마다 얘기 한번 할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알아.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 그 밑에 봐봐. 니은. 위법행위라고 되어 있죠? 위법행위는 채무 불이행하고 뭐다? 채무 불이행하고 뭐다? 그래서 불법행위. 자요. 그 다음에 니은. 관념적 용태 봐봐. 악이 알고 있다. 선이 모른다. 사건은 뭐죠?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알았죠? 맨 끝에 시간의 경과 이런 것을 얘기한다. 자, 왼쪽 바닥 봐봐. 바로 옆에 준법령이 봐봐. 준법령이는 법이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는 어디, 아니. 글씨 있는 부분에 왼쪽 반절 지금 나눠져 있죠? 거기 보면 표현행위 봐봐.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 통지. 의사의 통지에다가요, 의체거죠. 의체거. 관념의 통지는 관통상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봐봐. 각종의 체고라고 되어 있죠?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동그라미 촉구를 다른 말로 체고라고 하는 거예요. 촉구를 다른 말로 체고라고 그래. 거기 보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할 때 촉구동그라미하고 거기에다가 체고라고 쓰고,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의 체고권, 체고. 앞에는 읽을 필요 없다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맨 뒤에 체고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거절도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이 뭐라고? 중요하지 않다고. 뭐만 중요하다고? 거절이란 말만 중요하다고. 관념의 통지는요, 사원총회 소집 중요하지 않다고. 뭐만 중요하다고? 통지. 소멸시효 중단 사유 필요 없다고. 맨 끝에 뭐라고? 승인. 채권 양도에 뭐라고? 통지만 중요하다고. 알겠죠? 승낙만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관념의 통지, 관통상. 통지, 승인,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의체거, 최고,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관념의 통지, 관통상, 통지, 승인, 승낙이라는 말이 있으면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순수는 뭐가 순수해? 매, 주, 가, 발명. 혼합은 사, 부, 선물. 의사의 통지는 의, 채, 거. 관념의 통지는 관통상을 입었다. 알겠죠? 통지, 승인,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최고, 거절이란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 예전에 이것을 연결시킨 것이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뭐가 아니다? 의사,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고 지금 세세하게 들어가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요, 아까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시험에 나올 때 합동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면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단독행위하고 계약. 그러면 단독행위 이렇게 많고 계약도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 그렇게 시험 안 나와. 넷 중에 하나만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그게 바로 왼쪽 페이지. 법률사실의 왼쪽 페이지. 거기 단독행위와 계약이라고 박스에 나와 있나요? 그럼 이 네 가지만 시험에 나온다. 말들이 비슷비슷해. 왼쪽은 단독행위, 일방행위잖아요. 어느 쪽은 뭐라 나왔어? 노. 거기 말고. 그쪽, 저쪽 페이지. 네. 거기 맨 밑에 박스. 단독행위는 일방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계약은 뭐라고 되어 있어? 일방애약이다. 애약. 말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애약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애약은? 여러분, 내가 음식점에 예약을 할 때 지나가면서 자기 혼자 지나가면서 음식점에 대고 나 이따 2시에 올게 하고 그러면 예약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식점 주인하고 뭘 해야 돼? 전화를 해서 합의를 해야죠. 몇 시에 온다, 얼마짜리 음식이다, 몇 명 온다. 알겠죠? 근데 자기 혼자 훅 지나가면서 나 이따 올게 하고 가면 돼요? 안 되잖아요. 가서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약은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논리 필연적으로 계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증. 유증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요. 유증은 뭐죠? 유언서에다 써놓은 거죠. 내 집 하나를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증여는요, 증여는 합의로 해요. 합의.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이거 너 가질래? 예, 고마워요. 내가 가질게요. 합의를 하는 것이고. 계약, 해제죠. 해제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합의해죠. 합의. 아까 내가 합의란 말은 무조건 뭐다? 계약이라고 얘기했죠. 합의는. 채무 면제. 면제는 단독이죠. 채무 인수. 그 사람의 채무를 내가 끌어안는다 이 말이죠. 그럼 내 멋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것은 합의가 있어야 돼. 채무 인수는 계약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말들이 비슷비슷하니까 채무 면제, 채무 인수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반드시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용태에 관해서 표가 나와 있죠? 표현행위 한번 봐봐. 준법령이 그 위에 표현행위 보면 의체거, 관통상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순수, 매주가 발명, 혼합, 사부, 선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바로 옆에 위법행위, 위법행위는 뭐가 있다? 채무 불행하고 불법행위가 있다. 그 다음 맨 밑에 악이 알고 있다, 선이 모른다 이렇게 다 정리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그때 암기하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요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나 더 넘겨봐. 이제 여러분요, 이제서야 이제 이런 뭐냐면 막 지저분한 것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